수술장에 들어가서 본 사진인데 이게 지금 다 펴진 거예요. 이것도 지금 마취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자가 팔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리고 있는 건데, 펴지는 게 45도? 50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이 상태로 계속 이러고 사니까 이제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이뤄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팔꿈치 관절 강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절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35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이전에도 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수술을 좀 하셨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니까 금방 안 돼.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펴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펴는 게 한 요 정도밖에 안 돼. 한 요 정도? 구부리는 거는 요 정도. 그래서 이제 펴는 게 안 되다 보니까 되게 좀 불편하다. 뭘 뻗어서 잡기도 좀 어렵고, 팔을 내리고 있으면 여기가 좀 자꾸 당기고 좀 뭔가 어깨까지 부담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게 나이가 35세밖에 안 됐는데 되게 뭔가 하여튼 뭔가 심한 엑스레이야. 이게 안 펴져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엑스레이가 이게 관절 간격이 좀 거의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내측에 하여튼 뼈 조각 같은 것도 있고, 하여튼 좀 그래. 이게 좀 그러네, 나이에 비해서. 옆 사진 보니까 뼈 조각이 여기도 좀 크게 하나가 좀 보이고요, 앞쪽에도 뭔가 뼈가 좀 자라있는 것 같고, 뭐 하여튼 뭔가 좀 그래. 좀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 이제 MRI하고 CT 좀 찍어봐야죠. CT 찍어봤더니 뼈가 바깥쪽 뒤쪽에도 이렇게 좀 막혀 있어요. 이게 원래는 여기 있는 요골두라는 요 뼈가 요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가야 될 텐데, 여기서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딱 막고 있으니까 요거 좀 그러네. 얘를 좀 요만큼 잘라내지 않고서는 얘가 뒤로 이렇게 더 갈 수가 없겠네. 원래는 이제 제가 유착박리 관절 내시경 말고 열어서 하는 팔꿈치에서 유착박리 할 때는 안쪽으로만 제가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앞뒤 쪽으로만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저 부위는 내측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부위야. 저기는 내측으로 보기 어려운 부위예요. 뒤쪽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내측만 가지고 안 되겠는데 바깥쪽 뒤쪽도 좀 살짝 열어서 좀 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런 데도 이제 앞쪽도 좀 튀어나와 있고, 이거는 뭐 안쪽으로 들어서 갈아낼 수 있고, 뒤쪽에도 뭐 하여튼 덩어리들이 좀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지저분하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요 위에도 좀 뼈 튀어나오고 갈아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앞쪽에도 좀 그렇고, 요 뒤에도 그렇고. MRI도 찍어 봐야 돼요. MRI 찍어 봤더니 뭔가 이상해. 이거 지저분하게. 이게 아까 그 뼈 자란 데인데, 이 색깔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퇴행성 관절에서 보이는 그런 깨끗한 물의 색깔, 그러니까 단일한 색깔의 물의 색깔이 아니라 뭔가 하여튼 좀 지저분한 색깔이야. 이거는 조금 색깔이 좀 이상하네. 류마티스나 뭐 내지는 이제 통풍 같은 그런 염증성 관절에서 좀 보이는 이제 그런 거. 딱 보면은 이거는 그 류마티스 검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단순한 퇴행성 관절이라고 보기 조금 뭔가 이상한데,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오는 거죠. 나중에 이분은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의 5가지 인제 중에 3가지의 양성이 나와서 류마티스 내과 쪽으로 좀 진료를 좀 보시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상태예요. 꽉 차 있죠. 뭔가 염증이 좀 조직이 꽉 차 있어요. 단순하게 물 찬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게 퇴행성 관절이든 류마티스든 뭐 다른 그 염증성 관절이든, 관절 강직의 치료 방법은 어차피 똑같아. 안에 들어서 뼈 있으면 뼈 까내고, 염증 있으면 염증 까내고, 관절막 굳어 있으면 관절막 치고, 이제 그런 거는 똑같아서 수술의 어떤 계획이나 방법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물론 이후에 이게 만약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이라고 그러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먹어야 되겠죠. 퇴행성 관절이라고 하면 뭐 류마티스 약을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연골에 쓰는 보호제라든지 이제 그런 약도 꾸준하게 좀 먹는 게 좀 좋겠죠. 이제 후속 조치가 좀 달라진다, 수술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러면 너무 심하니까 이게 너무 안 펴져. 이게 내시경 하기 조금 쉽지 않아. 그러면은 이제 열어서 절개해서 좀 합시다. 수술장에 들어가서 본 사진인데 이게 지금 다 펴진 거예요. 이것도 지금 마취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자가 팔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리고 있는 건데, 펴지는 게 45도? 50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이 상태로 계속 이러고 사니까 이제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구부리는 것도 요거밖에 안 돼. 이것도 많이 안 된다. 안에 들어와서 이제 뜯어낸 염증 조직하고 이제 뼈들이 이제 요만큼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안에 그 염증 조직이 MRI에서 보였던 게 약간 색깔이 좀 무슨 코 묻은 색깔 같은 그런 거예요. 요런 게 류마티스 관절염일 때 종종 좀 보여요. 이게 류마티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다. 그건 이제 그냥 수술 소견으로도 어느 정도 좀 알 수가 있고.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일자로 좀 펴지고, 이제 구부러지는 것도 다 잘 되죠. 일단 마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완전 요거밖에 안 됐던 게 다 펴지고, 요거밖에 안 됐던 게 다 구부러지고, 지금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엑스레이 찍어 보면 뭐 안쪽은 크게 뭐 뼈 건드린 거 없으니까, 이제
안에 까낸 것만 좀 어느 정도 보이는 거죠.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에서 이 뒤에 뼈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거 좀 깎아내서 이제 동그랗게 좀 되는 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러니까 이제 요골트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구멍이 뭐 뻥 뚫릴 정도로 이제 앞뒤로 뼈끼리 왔다 갔다 달 수 있는 데들이 다 정리가 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다음날부터 이제 구부리고 펴는 거 했고 도수도 하고 이제 하셨는데, 이제 오랫동안 아마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수술장에서 다 펴지고 다 구부러지고 한다는 소리는 뼈나 관절막이 이제 막혀서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항은 꽤 있어. 왜? 오랫동안 힘줄, 인대, 근육 들이 딱 굳어진 그 상태로만 이제 늘어났다 줄었다 하게 적응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줄, 인대, 근육 못 끊잖아요. 이거 끊으면 이제 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늘어나게 이제 본인의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한 거죠. 예전에는 하려고 해도 아예 꿈쩍도 안 했던 게, 지금은 하면 조금 힘든데 좀 가기는 가. 열심히 하다 보면 다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대로야. 또 하면 또 되고 또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이제 이런 걸 리셋이라고 하거든요. 잘 때는 안 움직이니까 그대로 또 굳어 있는 거예요. 이움직이다 보면 또 돼. 이런 게 이제 끊임없이 한 서너 달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서서히 늘어나면서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뭐 한두 달 해보고 아예 안 되나 보다 그냥 포기, 그러면 다시 또 그대로. 강직이라는 거는 뭐 팔꿈치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다 그런데 다른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몇 달을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게 좋아지는 거지. 그냥 수술만 해놓고 그냥 별 노력 안 한다? 다시 굳어요. 수술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강직의 그런 치료에서는 수술은 시작점인 거예요. 시작점. 아예 안 되게 하는 거를 하게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시작점일 뿐, 그 이후에 환자의 노력,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수치료 뭐 등등등, 남들도 도와줘야 되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에야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몇 달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그냥 쉽게 그냥 수술만 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덤비시면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실하게 좀 각오를 하고, 적어도 내가 3달, 4달, 5달까지도 도수도 하고 열심히 뭐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뜨거운 물에 담가서 운동도 하고 평소에도 시간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덤비셔야 돼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만족도는 상당히 좀 있죠. 당연히 이렇게밖에 안 되던 게 이렇게 펴지면 얼마나 삶의 질이 좋아지겠어요? 정형외과는 삶의 질을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살아있을 때 편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게는 해주는 그런 과죠. 이게 이제 정형외과의 매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팔꿈치 관절 강직의 케이스를 가지고 좀 돌아와 봤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심한 강직도 수술 잘 해놓고 열심히 환자분이 노력하시면 상당히 좀 괜찮은 결과를 좀 얻을 수가 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강직의 원인이 류마티스면 이후에 류마티스 약 치료도 필요하고요. 퇴행성 관절이면 수술하고 나서 물론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퇴행성 관절에 대한 뭐 이렇게 연골 보호제 같은 거라든지 종종 이제 진통 소염제라든지 이제 그런 약물 치료가 이제 병행이 좀 돼야 되는 거예요. 수술만 해서 그냥 관절 운동만 좋아졌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 지나가서 그런 염증들이 계속 또 재발하면 다시 또 굳을 테니까 그런 후속 조치들도 꾸준하게 좀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가 되셨나요? 예,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